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업업 스타트업 시간이죠. 생생한 현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한화방산에서 경력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를 살펴보면 여수 지역과 대전 지역의 환경안전관리 업무, 품질 보증관리 업무, 그리고 대전 소재 종합연구소의 환경안전관리 업무인데요.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고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세 지원 자격은 한화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9월 2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현대 OCI에서 신입과 경력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품질 관리와 자재 및 총무, 설비 분야의 경력직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생산과 품질 관리 분야의 신입의 경우는 정규직 전환형 계약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급 분야 신입은 계약직인데요. 경력직 엔지니어의 경우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지원할 수 있고요. 다른 분야의 경우는 고졸 이상인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분야별 지원 시 필요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9월 2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삼양그룹에서 삼양바이오팜 의약공장 사원을 찾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대전에 위치해 있고요. API와 주사제 및 원자재 시험 분석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오피스 프로그램에 능숙하고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인 30대 이하인 분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화학과 생물학, 제약 관련 전공자와 제약회사 근무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26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플로우테크에서 자산관리 및 일반관리 업무, 원천세, 연말정산, 4대 보험 신고 등을 담당할 격리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경력이 3년 이상인 분만 지원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 성남 인근 거주자와 장기 근무가 가능한 분, 그리고 나이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취업과 창업의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이죠. 업업 스타트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네요. 그동안 네.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지난주에 방송 못 나와가지고 아쉬웠고요. 네. 그때 이제 저희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도 혁신 해커톤이라는 1박 2일짜리 행사가 있어서 거기 다녀오느라고 사실은 방송에 못 나왔고요. 네, 해커톤이 좀 정확히 어떤 행사인지 저희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해커톤은 원래 해커들이 모여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누가 그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느냐 팀을 짜서 논의를 하는 방식인데요. 네. 그거를 이제 제도 혁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라는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1박 2일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저는 교통 서비스 혁신 네. 분야에 가서 같이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멋진 아이디어가 좀 나왔습니까? 사실은 이제 택시 서비스를 포함해서 교통 서비스 혁신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아쉽게도 택시 업계가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좀 약간 실질적인 논의들을 많이 진행 못했고요. 그래도 뭐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매우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다녀온 행사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망중립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동통신 시장이 지금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서 어떤 세대가 이제 좀 계속 진화됨에 따라서 망중립성 이야기가 계속 새롭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또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온 이후에
망중립성을 일부 완화하는 그런 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네. 좀 그 우리나라에서도 좀 새롭게 논의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그 이종걸 의원실에서 그 주최해서 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토론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거기에 토론자로 직접 참석해서 네. 그 의견을 이야기했고요. 이날 행사가 의미 있었던 거는 이제 미국 그 EFF라고 전자 프론티어 재단이라는 곳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가 미국 상황을 좀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망중립성 법안을 폐기했지만 주 정부들은 오히려 망중립성을 다시 강화하는 법안들을 만들고 있어서 미국이 반드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요. 망중립성이라는 거는 뭐 이 시청자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인터넷 그 망의 이제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어떤 거기에 돌아다니는 트래픽이나 컨텐츠를 차별하거나 아니면 어떤 걸 특별히 우대하거나 이러면 망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컨텐츠든지 동등하게 취급하고 차별해서는 안 되고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게 이제 망중립성 원칙입니다. 근데 5G 시대에는 기술적으로 좀 이게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해가지고 뭘 빨리 보내주고 좀 구분하고 이런 게 용이하게 돼 있으니까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좀 그 통신사에게 재량권을 더 확대해 달라 라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들도 망 비용을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망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망중립성이 완화될 경우에는 오히려 스타트업들이 고사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왔고요. 뭐 그 정부는 다행스럽게도 현재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한 가운데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계속 논의해가야 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지난 6일에 이 초록창에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라고 하죠. 저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네. 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7위에서 6위 뭐 여기로 왔다 갔다 하다가 1위까지는 못 가고 아쉽게도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찾아봤더니 그 GD넷 코리아하고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페이큐라는 이제 그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이 퀴즈쇼입니다. 예, 요즘 많이 네, 하죠. 네, 모바일 네. 퀴즈 어플. 우리나라에도 여러 그 퀴즈쇼가 그 예. 서비스가 있는데요. IT 스타트업 퀴즈데이를 개최를 하면서 그때 방송에서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정답인 문제가 나갔어요. 국내에서 네. 그 스타트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질문을 했는데 그거의 정답이 이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다 보니 이제 그거 하시던 분들이 검색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뭐 문제도 제가 그래 다시 찾아봤는데 뭐 이게 이 스타트업에 대한 상식도 높이고 재밌고 또 뭐 그, IT 관련 용어도 나오고 개그우먼 그 홍윤아 씨가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진행해서 뭐 상금도 있어가지고 222명이 뭐 10,000원 이상씩의 상금을 또 가져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바일 퀴즈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새롭게 이제 스타트업들의 그 혁신적인 서비스로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퀴즈쇼 좀 열심히 참여해서 돈도 벌고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스타트업 동향 소식도 좀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그 조서연 아나운서님이 관심 많이 가지실 만한 소식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동대문 패션 시장과 스타트업이 결합해서 굉장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동대문 하면 사실 뭐 패션의 메카이기도 하고 뭐 개개인 가게들이 다 사실 스타트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그 동대문 패션 시장과 스타트업이 결합해서 일명 동타트업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동대문 시장이 그동안 이제 패션 쇼핑의 메카로 알려져서 그 활성화돼 있었는데 요새는 또 좀 많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런데 이제 동대문 시장이 단순히 그 저희가 의류를 쇼핑하는 쇼핑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공급하는 여러 그 수천 명의 디자이너들, 그다음에 그 작업실, 공장, 그다음에 원단 시장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결합돼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스타트업의 기술력이 결합이 돼서 동대문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제가 지난번에 상반기 투자 소식들 전하면서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이죠. 로레알의 4천억의 그 스타일란다가 인수됐다는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어요. 근데 이 스타일란다뿐만 아니라 이 동대문 시장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그 쇼핑몰, 뭐 난다, 엔라인, 부건, FNC 이런 데가 연매출 1,000억 이상씩을 하고 있고 또 스타트업이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링크샵스라든지 스타일쉐어, 크로키닷컴 이런 이제 스타트업들의 서비스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패션과 관련된 스타트업 하면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자, 뭐 링크샵스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링크샵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동대문 최대 규모로 그 의류를 중개하는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동대문 상가의 도매상만 해도 7천여 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제작한 샘플 디자인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거를 우리나라 이제 오프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들이 이거를 보고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링크샵스 직원들이 새벽에 다 이거를 구매를 해서 배송을 해주고 또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들에 대해서는 소매상들하고 이런 데는 이제 뭐 배송을 대행한다든지 뭐 결제, 세금 계산서 처리 그런 일들을 다 대행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이제 모바일 앱과 웹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톤 정도의 의류를 취급을 하신다고 그래요. 여기 도매 위주이기 때문에. 굉장하네요. 네네. 그리고 판매 품목도 17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가 대규모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5일에 국내 벤처 투자사로부터 총 115억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이 투자금을 발판으로 해서 미국, 브라질 이쪽 유럽까지 시장을 넓혀서 그야말로 동대문 패션 시장을 글로벌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 동대문에서 이 스타트업이 전 세계로 좀 진출을 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잘 키운 스타트업이 정말 뭐 패션 디자이너 부럽지가 않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음 서비스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스타트업은 크로키닷컴이고요. 네. 서비스명은 지그재그라고 해가지고요. 지그재그. 네네. 주로 20대, 30대 뭐 이런 젊은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의류 쇼핑몰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돌아다니면서 보기가 힘들어서 요새는 오프라인에도 이제 편집샵이라고 해서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가 그런 개념인데 다만 이제 몇 가지를 편집샵에 가보면은 결국 이제 취향껏 골라서 이렇게 해놓는 건데 여기는 DB 자체도 3,000개 이상의 쇼핑몰에 매일 10,000개 이상의 상품이 등록이 되는데 이거를 연령별 그리고 뭐 스타일별 그러니까 이제 인기순 이런 다양하게 이제 스타일별로 제시를 해줘서 그 많은 상품들을 다 일일이 보지 않고서도 쉽게 쇼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서비스이고요. 지금 누적 다운로드가 1,200만이 다운로드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 거래액만 3,500억. 그러니까 이제 쇼핑몰들이 모여 있는 플랫폼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서비스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곳은 이제 패브릭 타임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동대문 시장이 의류뿐만 아니라 의류를 제작을 하려면 원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단 판매에 특화시켜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총 200만 개의 원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20만 종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정식 서비스로 올 6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원단을.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 80여 개국의 2,000여 명의 디자이너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주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디자이너가 나는 이런 스타일 또는 이런 질감의 원단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이제 AI가 추천해서 제시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동타트업 성장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소식을 전할 게 남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블록체인 서울 2018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다음 주에 진행되는 행사 하나 이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이 되고요. 블록체인 서울 2018 이라는 제목인데요.
GD넷 코리아 이제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인데 이번 행사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이 3세대 블록체인 개발 업체 최고 경영자들이 또 참석을 하고 네. 또 그 블록체인이 활성화되어 있는 뭐 세계 7대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도시의 책임자들을 초청을 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좀 바람직한 발전 방향 그리고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네.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이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뭐 급등하고 급락하면서 예. 사실은 암호화폐 투기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또 그런 이제 암호화폐를 빙자해서 뭐 다단계 사기를 그렇죠. 한다든지 뭐 얼마 전에 보물선 뭐 해가지고 예. 암호화폐 연결해서 이런 것처럼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인식이 되는데요. 이제 분명한 거는 이 블록체인이 하나의 거대한 기술적 트렌드이고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들과 생태계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작용은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계속 진전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좀 참여하시면 다양한 논의도 있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경제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루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행사에는 블록체인 경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네. 전시 행사를 병행한다고 하니까요. 한 번씩 가보셔서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속해 있는 회원사를 모시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아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브릭시를 만든 에드히어로의 대표 김진아입니다. 네, 브릭시를 만든 에드히어로의 대표님이라고 하셨는데 자, 이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에드히어로의 뜻은 우선은 이제 당연히 에드히어로이기 때문에 예. 히어로는 영웅이고요. 예. 에드는 광고 영웅인데요. 여기에 또 중의적으로 한 가지를 보면은 이제 에드 더하다. 라는 뜻도 같이 가져가서 네.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는 광고 영웅이 되고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프로젝트의 영웅이 되자라는 의미를 갖고 시작하였습니다. 네, 멋진 이름이네요. 또 서비스 이름은 브릭시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네네. 또 어떤 뜻입니까? 브릭시는 브릭이 이제 뭐 벽돌 하나 이런 네. 거의 뜻인데요. C는 컨텐츠의 C를 의미해요. 오. 그래서 컨텐츠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제 그 견고한 어떠한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꿈꾸는 게 브릭시고 어쨌든 발음하기가 이제 사람처럼 네. 브릭시 이렇게 하기 편하니까 네. 그런 의미도 담아 보았습니다. 네, 진아 씨가 만드는 브릭시. 자, 에드히어로의 브릭시. 자, 그럼 저희가 뭐 대충은 좀 유추를 할 수 있지만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우선 100% 실무진으로 구성된 회사고요. 20대 후반, 이제 30대 초중반의 이제 사람들로 구성이 된 크리에이티브 그룹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웹, 앱 서비스 개발부터 이제 디지털 마케팅까지 범주를 어우르고 있고요. 이번에 2월에 런칭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서비스 브릭시를 중심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전개해서 이제 서비스 오픈 이제 6개월 정도가 됐는데 네. 초기 가치 100배에 달하는 와. 이제 투자 유치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초기 가치 100배라는 거는 거의 뭐 어마어마하지 않나 6개월 만에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루신 것 같은데요. 자, 인플루엔서 플랫폼 마케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좀 어떤 서비스인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사실 근데 초기 가치 100배는 저희가 워낙 자본금이 낮아서 그런 게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플랫폼이라는 요즘에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좀 SNS가 굉장히 유력 채널로 떠오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집중을 받는 화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귀 기울여지는 이제 화자들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이 화자들을 알맞는 이제 광고주들이랑 이제 적절하게 이어줄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되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서비스를 좀 시작하게 될 때는 분명히 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계기가 있을까요? 작년에 이제 외주 프로젝트를 하면서 개인 사업자로 에드히어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때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필요성을 느꼈고 내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딴 분들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이제 다행히 제가 이제 이번이 2번째 스타트업인데 네. 그 전에 스타트업에서도 함께했던 이제 CTO 분이 같이 만들 수 있겠다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면 사람들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좀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뭐 초기 자본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좀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뭐 이제 저희가 갑자기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드는 동안에 비용 이슈들이 있었어요. 네. 직원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좀 이게 너무 우리가 큰 욕심을 부리는 건가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다 같이 이건 필요한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멀티로 이제 외주 프로젝트들도 하면서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초기에 뭐 시리얼도 팔았다 그러고 네. 핀터레스트 창업자분도 이제 뭐 투잡을 했었다고 해서 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많이 틀리지는 않았었구나 라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또 SNS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인플루엔서 플랫폼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도 좀 이렇게 색다른 플랫폼에 도전한 스타트업 많습니까? 네. 많이 있고요. 네. 한두 개만 소개시켜드리면 예. 오늘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플랫폼 만들어서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인플루언서들이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패션에도 인플루언서들이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네. 인플루언서들을 모아서 인플루언서들이 패션 스타일을 하고 다니면 하고 다닌 그 아이템을 모두 모아서 쇼핑몰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구태여 그 인플루언서의 아이템을 힘들게 검색을 해서 찾아볼 필요가 없이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상품이 올라와 있으니까 네. 그대로 구매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뭐 하다 컴퍼니에서 하는 그 올해 등장한 서비스고요. 예.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아니지만 이런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는 템핑이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나는 인플루언서 아니지만 내가 소문을 내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소문주라고 해가지고요. 소문주. 예, 네. 광고주가 있으면 이제 소문주들이 소문을 여기저기 내면 네. 그 마케팅에 따른 보상을 소문주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인플루언서가 아니지만 일반인도 마케팅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정말 이렇게 좀 SNS 플랫폼은 아이디어가 정말 무궁무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6개월 차에 접어드셨는데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일을 좀 하셨겠지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어떤 고객이나 사건이 있다면 저희 잠깐 들어볼까요? 우선은 저희가 아직 굉장히 꼼꼼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저희를 만나주시고 미팅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굉장히 기뻐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더 기쁘다고 한다면 한번 서비스를 경험을 해보시고 저희랑 업무를 진행을 하신 다음에 네. 이제 그냥 믿고 이제 에드히어로에서 브릭시랑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네.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네. 가장 기쁘고 열심히 정말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좀 기억에 남는 클라이언트가 있을까요? 네, 있죠. 저희 쪽에 처음에 그런 광고주분이셨어요. 이제 그런 애견 쪽. 애견이랑 주방 제품 쪽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애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그 컨텐츠 수급이 쉽지가 않아요. 예, 이런 그렇죠. 동물 모델들을 매번 이렇게 섭외하기도 쉽지 않고, 네. 근데 저희 쪽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특히 애견 인플루언서들 를 통해서 이제 한번 컨텐츠를 모집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시니까 그 다음에는 거의 매달 계속 집행을 와, 해주세요. 그래서 네.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도 돈 먼저 보냈는데 이러실 때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파트너분들이 생긴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좀 에드히어로처럼 뭐 말씀하시면 꼬꼬마 회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참 투자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할 텐데요. 여기 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플랫폼과 클라이언트를 좀 연결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는 행사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말하자면 클라이언트 데이 이런 거는 안 하고 네. 미디어 데이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업종, 오늘 이야기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그 스타트업들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네. 미디어 쪽에 다양하게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만남의 장 같은 거를 저희가 기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꼭 미디어에만 소개를 할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들을 저희가 또 공개적으로 그 홍보를 통해서 네. 클라이언트들과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비슷한 업종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행사도 좀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브릭시 같은 경우도 서비스 시작 후에 좀 여러 가지 투자를 좀 받으셨나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한 5월쯤에 한번 이제 그 사무실에 대해서 네. 투자를 받은 게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한 3군데 정도 예. 해가지고 이제 초기 투자를 마무리를 하게 네.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또 다르게 도움을 좀 받으실 부분이 있거나 좀 지원하실 부분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희는 욕심이 좀 요 데이터들을 정말 잘 분석을 해서 이제 알고리즘이나 매칭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도화를 가져가고 싶은 데 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팁스라는 프로그램이 네.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한 1년, 2년 정도에 걸쳐서 네. 저희가 설정한 연구 과제에 맞춰서 그 부분을 수행하면 되는 네. 그런 거라서 이제 지금 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고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꼭 선정되셨으면 네. 좋겠네요. 자, 지금 에드히어로 뭐 처음에는 2분이서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구성원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요? 지금은 9명 정도가 됐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개발팀 3분, 이제 디자인팀 2분 정도가 됐고 이제 8월이 돼서 네. 사업부 3분을 보충해서 저까지 오. 4명. 네. 이렇게 해서 9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계속 충원을 하실 거면 앞으로도 구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인 계획이 분명히 있고요. 예. 네, 여기 와서도 말씀드려서 너무 좋은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야망이 있는 이제 실무인, 실무 네. 인원을 정말 갈망을 해요. 네. 왜냐면 저희가 되게 작은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독려를 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거지 이제 좀 야망이 있고 내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점을 찍고 가겠다. 여기서 내가 이거는 확실하게 하면은 이건 다 내 커리어다. 이런 분들이 정말 네. 저희가 원하는 인재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좀 야망 있는 히어로들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듣기로는 회사에서 다들 좀 구성원들이 영어 이름을 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영어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그 이유는 사실 뭐 수평적인 뭐 이런 좋은 것들도 많은데 네. 이제 제가 생각엔 저 자체도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이제 뭐 대리, 과장, 뭐 주임 이런 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많지도 않은 회사인데 네네. 오. 그리고 우리는 각자 거의 원탑인 제도인데 그냥 우리가 편한 식으로 잘 일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재택근무도 하고 있고 일주일에 네. 한 번. 오. 그리고 탄력 출퇴근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오. 일은 어디서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으나 각자 잘하자. 라는 취지로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영어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 영어 이름은 그냥 이름 그대로 진아로 해서요. 네. 그냥 다들 진아 합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좀 그 회사의 직원이면 에드히어로다 보니까 뭐 아이언맨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회사 자랑도 해주셨고 회사 분위기도 굉장히 좀 자유롭고 일만 잘하면 된다 이런 회사라고 이제 자랑을 해주셨는데 좀 어떤 분들이 이 회사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인재상 같은 걸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하고 싶은 일이 확실하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의미심장하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좀 스타트업 뭐 2번째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내공이 쌓이셨을 텐데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이게 굉장히 쑥스럽기는 한데요. 네. 우선은 저희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예. 이제 제가 했던 방식으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라는 사람이 어떤 거를 할 줄 안다. 내 장점이 뭐다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하고 근데 당연히 제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서비스나 아니면 아이템에는 굉장히 필요하고 예. 이런 거는 과감하게 같이 할 수 있는 제가 없는 재주를 가진 동료를 열심히 꼬시는 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분명히 멋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모인 거는 맞지만 실행에서는 고상함은 약간 포기하고 네. 하드하게
솔직하게 정말 시리얼 팔 준비하면서 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후배 스타트업을 응원하는 말씀도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이게 제가 하는 응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멋지게 일하고 싶어서 모인 건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해요. 그래서 네. 막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하면서 약간 불행의 불꽃놀이 같은 게 막 터지는 기분도 들기는 하는데 네. 제가 해보니까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이제 단기간에 정말 많은 경험치를 축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경험치를 축적하면서 동료도 얻을 수 있는 예. 그러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야망이 있으신 분이라면 뛰어드시고 네. 함께 잘 해내기를 원합니다. 화이팅! 네. 불행의 불꽃놀이 알겠습니다. 재밌는 말이네요. 자, 이렇게 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요. 내가 아이디어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코스포에서 어떤 지원이나 노력을 좀 해주시나요? 네. 사실 창업자의 고민은 누구도 대신 해주기 힘듭니다. 예. 김진아 대표님도 창업하시기 전에는 그런 이 창업자의 고민을 못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일단 자신이 없으면 일단 창업해 있는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는 게 제일 좋다고 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창업을 하셨으면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도 지금 창업자들만 갈 수 있는 워크숍을 준비 예. 중인데요. 거기 가면은 뭐 100명의 창업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100명이 본질은 같은 고민이지만 각양각색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힐링이 돼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자들이 어울리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에드히어로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쨌든 만들어내고 이제 보여드리고 실행을 하는데 집중을 해서 고도화를 하거나 하고 싶은 만큼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막 퀄리티를 올리면서 달려보지는 못했어요.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부시면서 나가다 보니. 그래서 이제는 저희도 좀 더 집중을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좀 더 퀄리티를 높이면서 고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를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오늘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에드히어로와 브리씨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네. 이제 마음 한켠에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김진아 대표님 정말 좀 긍정적이시고 에너지가 참 좋은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취업이 보인다에서도 이 에드히어로 앞으로를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진아 대표님 그리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